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 소개 영상 5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헨리 조지라고 하는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 그런 제목이에요. 자, 이 헨리 조지 사람 이름이죠? 네,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 1839년부터 1897년까지 살았던 미국인이죠. 미국의 저술가 겸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저작은 프로그레스 앤 포버티라고 하는 이 책이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땅에서 나오는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다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100% 국가가 환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땅은 사람이 만들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땅이 뭐 세금을 거둔다고 해가지고 땅이 없어지거나 그럴 이유도 없으니 거기서는 그냥 다 걷어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세금은. 그리고 다른 모든 세금은 다 없앱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하나만 놔두자. 싱글 텍스라고 해서 헨리 조지는 싱글 텍스를 주장을 했어요. 관세니 소득세니 무슨 뭐 부가세니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토지에서 나오는 소득을 100% 다 환수해가지고 그걸로 국가 살림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주장을 했죠. 싱글 텍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도 토지는 여전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그는 했습니다. 왜? 어차피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지공개념론자들의 대부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은 2017년 11월 10일 날, 11월 10날 추미애 의원, 민주당 대표죠. 추미애 의원 주최한 토지공개념 세미나입니다. 제목이 참 재밌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다. 뭐 이런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헨리 조지 토론회예요. 헨리 조지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토지 문제를 해결합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세미나였고, 이 세미나의 핵심은 뭐냐면 땅에서 나오는 소득은 다 이건 불로소득이니까 국가가 환수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헨리 조지 19세기 말에 미국 사람인데 이게 뭐 참 뭐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뭐 난센스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한국에서 지금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헨리 조지의 이 사상은 노동가치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가치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 사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그 노동의 가치와 비례한다. 또 비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에요. 이것은 아주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사고를 지배해 왔고, 그리고 경제학자들 초기에는 소위 고전경제학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 노동가치설에 기반을 두고 자기 사상을 펼쳤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칼 마르크스죠.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칼 마르크스. 또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담 스미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노동가치설에 기반을 뒀어요. 자, 노동가치설에 기반을 두고 사고를 하다 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느냐. 토지는 인간이 노동을 들여가지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연의 선물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가치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치라고 하는 건 전부 불로소득인 것이고, 그래서 다 국가가 환수를 해야 돼요. 다 뺏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노동을 투입해서 토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도 그랬지만 칼 마르크스,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뭐 아무튼 이 초기에 기라성 같은 경제학자들이 다 헨리 조지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왜?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토지는 노동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그러니까 사유재산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가치를 국가가 소유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난센스였던 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마치 뉴턴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몰랐잖아요. 예. 뉴턴이 그것을 발견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십억 년 동안 이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건 존재해 왔지만 인간은 그건 깨닫지 못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를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이 새로운 학설, 한계효용 가치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한계효용 가치설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전까지 인간은 위대한 경제학자들을 포함한 그 인간들은 전부 노동가치설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즉 노동을 투입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토지는 인간의 노동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 가치를 개인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이 생각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던 사람들이 한계효용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사람들이 칼 맹거라고 하는 사람, 또 유진 벤바베크라고 하는 사람, 또 프리드리 위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만은 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한계효용 가치설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노동과는 무관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이전부터도 사실은 이런 역설이 있었어요.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이 투입되지는 않았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자연 상태로 그냥 만들어진 거죠. 그냥 형성된 거 아니에요? 노동은 아무것도 투입이 되지 않았는데 왜 다이아몬드는 비쌀까? 노동가치설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한계효용 학파들, 새로운 일단의 이 학파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아니야. 가치라고 하는 건 노동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 가치는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가? 가치는 인간이 그렇게 그냥 느끼면 그게 가치야. 그리고 인간이 높이 가치를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많으면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이 상호작용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노동을 투입한다고 해서 가치가 있고 노동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고 그것을 경제 이론으로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노동가치설이 틀렸구나라고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토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이 귀한 것은 그것은 땅을 인간이 노동을 투입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이 아니고 땅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야.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땅들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수요는 많고 공급이 별로 없으면 값이 비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싼 땅은 값이 비싸야만 귀하게 쓰일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결론에 자연적으로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가치설, 헨리 조지의 생각하고 이 새로운 생각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리고 과거의 헨리 조지식의 이런 사고방식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리고 헨리 조지가 주장하듯이 토지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이득을 100% 국가가 다 가져간다, 뺏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토지 소유자들은 그 토지의 가격을 매길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굳이 가격을 매길 이유가 뭐 있어요? 가격을 매기든 안 매기든 뭐 자기 것도 아닌데 그냥 방치를 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된다면 국유화와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의 토지공개념론자들이 자신들의 논리적 근거를 찾고 있는 헨리 조지의 학설, 이것은 낡은 노동가치설이다. 이건 틀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가 귀하게 쓰이려면 가격이 필요하다. 그런데 100% 가치를 회수하게 되면 소유자가 가격을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시장이 작동하지 않게 되고 국유화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다. 시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헨리 조지는 틀린 사상이다. 보유세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다 가져가는 거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보유세가 필요하지만 가격 기능이 살아있는 한도에서만 보유세를 징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